우리 연애할까요? 이코너 함께할 두 분입니다.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태나 씨,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핫한 아이돌 몬스타엑스. 네. 핫합니까? 네, 요즘에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남태우 씨 들어봤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잖아요. 뭐 핫합니까? 모르는데. 제가 몬스터다 열심히 보니까. 하겠네요. 아, 그래요. 몬스타엑스. 밖에 제작진은. 자, 몬스타엑스 압니까? 아신다고. 안다네요. 역시 대단하네요. 몬스터를 모르니까 X 아니겠어요? 알면 오지. 우리 엔지니어 씨는 압니까? 아, 저분은 모르네요. 예. 저분이 제일 어린데 모르네요. 아, 그래요? 근데 또 엔지니어 씨는 또 뭡니까? 뭐라 그럴 거요? 뭐, 기술 감독님이나 뭐, 테크니컬 디렉터, 뭐, 이렇게 부르셔야 되고. 방송 1년 하고도 감이 좀 없으신 것 같네. 예. 그래요. 이게 반반 나뉘어요. 아는 분도 계시고, 네.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 몬스타엑스가 우리 뉴스 정면 승부에 메시지를 남겼다고 해요. 자, 듣고 옵시다. 네, 이동영의 뉴스 전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둘, 셋. 후,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네, 저희 그룹 몬스타엑스가 엘리게이터란 곡으로 신곡으로 컴백했습니다. 네, 이동영 작가님도 저희 노래 꼭 한번 들어보시면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래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몬스타엑스. 누군지. 네, 몬스타엑스가 두 번째 정규 음반의 파트 2이고요. 이번 음반이 이제 타이틀곡 아까 말한 대로 엘리게이터, 악어라는 뜻의 곡인데요. 보이그룹 중에서도 컨셉이 좀 다양하게 있지만 몬스타엑스는 좀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걸 줄곧 좀 이어온 그룹이에요. 그래서 남성미 넘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룹이고요. 이 곡도 그 악어의 모습을 형상화한 포인트 안무가 돋보이기 때문에 무대를 보시면 정말 악어의 모습처럼 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보여서 작가님도 한번 무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정규 음반. 그래서 10곡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타이틀곡은 엘리게이터. 네. 그 데뷔한 지 꽤 됐나 봐요? 네, 2015년에 데뷔를 해서 올해 5주년이거든요. 5년 차를 맞았는데, 그래서 계속 꾸준히 쉼 없이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그 한 3년 동안은 다음 해가 기대되는 가수, 다음이 더 활약이 기대되는 가수로 계속 불려오면서 좀 멤버들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기대하고 열심히 꾸준히 하니까 해외에서도 요즘에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해외에서요? 네. 예. 만년 유망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빌보드가 이제 2019년 기대되는 K-팝 앨범을 10개를 뽑았는데 그중에 몬스타엑스 앨범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앞으로 제가 몬스타엑스는 잘 보여야겠네요, 그러면. 예. 그 역시 그 댄스 위주의 어떤 노래가 나오나요? 네, 힙합 장르이고. 힙합. 네. 군무가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에요. 좀 보이그룹 중에는 좀 귀엽고 통통 튀는 느낌도 있는데 몬스타엑스는 처음부터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거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그룹입니다. 김하진 기자 인터뷰 요즘에 계속 남자 아이돌 팀만 만나고 그런 것 같네요? 아니에요.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미지의 섬님께서 몬스타엑스 버거킹 메뉴 아닌가요? 이런 비슷한 이름이 질문도 있나 주셨는데, 보네요. 네. 우리 댓글 아래도 모르시네요, 대부분. 네,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열심히 해야겠군요. 예. 네. 하여튼, 엘리게이터. 네. 예,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몬스타엑스가 세계적인 DJ이자 프로듀서인 스티브 아오키하고도 협업도 했다고요? 네, 이번 앨범에 그 Play It Cool이라는 곡으로 협업을 했는데요. 스티브 아오키가 먼저 이제 제안을 했고 몬스타엑스가 왜 우리랑 협업을 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멋있어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몬스타엑스가 달라진 점이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랑도 하고 자신감이 넘쳐서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데뷔한 지 5년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 멤버들이 서서히 군대도 가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전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네. 그렇죠.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 곡을 발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내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 등 아시아 활동과 또 해외에서 또 투어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 엔딩곡으로 몬스타엑스, 엘리게이터 있습니까? 있답니다. 엘리게이터 듣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클로징 할 때. 네. 네. 몬스타엑스도 지금 이
라이브 듣고 있겠죠, 라디오로. 네, 제가 얘기했으니까.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남태호 씨가 활약할 시간입니다. 나훈아 이미자 콘서트. 남태호 씨가 활약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 씨 올해도 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 사실 나훈아 씨 콘서트 하면 뭐 그 아이돌들 콘서트 티켓보다 더 빨리 매진됩니다. 네. 클릭을 할 수가 없어요. 다들 이제 효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전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네. 금방 매진이 되는데 나훈아 씨가 올해도 콘서트 연다고요? 네, 지난해에서 올해도 5월부터 이제 청춘 어게인이라는 제목으로 콘서트 전국 투어를 시작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나훈아 씨가 직접 이제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 지난해 콘서트에서 너무 큰 사랑을 줘서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연출과 기획을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그 팬들의 박수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세월을 잡을 때까지 무대에서 뛰고 또 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정 어떻게 되나요? 콘서트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콘서트를 하고요. 그 이후에 부산, 대구, 청주, 울산까지 전국 투어를 계속 이어갑니다. 예. 네. 콘서트 제목이 청춘 어게인. 네. 나훈아 씨의 대표곡이 청춘을 돌려다 아닙니까? 네. 자, 남태호 씨. 아, 지정곡입니까? 예. 제가 준비한 곡은 안 됩니까? 네, 청춘을 돌려다오. 자, 갑시다. 이거 가사 잘 모르겠는데. 앞소절로 하면 됩니다. 앞부분을 알죠? 예. 청춘은 돌려다오. 그거까지밖에 모르겠는데. 됐습니다. 그거까지 딱 됐습니다. 아니, 내가 준비한 게 많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와주십시오. 아니, 노래하고는 못합니까? 예.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준비했는데. 예, 안 해도 되고요. 아, 예.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예. 여기까지 돌겠습니다. 우리 청춘아 여기까지가 딱 좋다는 댓글이 지금 다 달렸습니다. 아, 벌써 그 사이에? 제가 굉장히 대중성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혹시 제 뭐-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뭐 교분이나 서로 그 사인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고요. 아, 사실 나훈아 씨가 반가운 이유가요. 나훈아 씨가 데뷔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을 느끼시겠죠, 이제. 얼마나 이렇게 이분이 장수하신 분인가. 그럼 지금 데뷔하고 54년이 지났겠네요. 그 정도 됐죠. 이거 꼭 굳이 정확하게 얘기하실 네, 필요는 없고. 정확한데요. 아, 그래요? 아니, 저분이 54시거든요. 앨범이 그 2천만 장 이상.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나훈아 씨의 그 가수 활동 경력보다는 제 나이를 통해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죠. 예. 이미자 씨는 또 한 1,000만 장 이상. 네,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죠. 예. 자, 1972년 당시에 사실은 처음으로 오빠 부대를 거느린 사람이 나훈아 또 남진 라이벌인 텐데 김하진 기자는 전혀 모를 테고 나훈아 씨하고 남진 씨의 라이벌 구도가 너무 심해져서 뭐 그 서로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팬들끼리 뭐 이렇게 싸우는 일도 있었고 또 그 나훈아 씨 얼굴에 네. 부상을 당하는 일도 네. 있었고. 저도 뉴스로만 봤는데 저는 H.O.T. 잭스키스가 가장 처음인 줄 알았는데 뉴스를 통해 접하니까 그때가 더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더라고요. 네. 그래요. 자, 그 나훈아 씨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또 다들 티켓 구하려고 전쟁일 텐데 이번에도 티켓을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미자 씨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미자 씨가 컴백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이미자 씨가 올해로 그 음악 인생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신곡을 발표하고 또 이번에 콘서트를 열면서 팬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예. 네. 데뷔 당시에 18살 소녀였다고 하는데 벌써 데뷔 60주년이 넘었네요. 네. 그래서 순을 이제 바라보는 나이가 됐죠. 네. 남태호 씨, 저 이미자 씨의 그 데뷔곡 19순정 아세요? 알았는데 지금 뭐 부를까요? 모르면 안 하셔도 돼요. 알긴 아는데 지금 가사가 잠깐 지금 한 10초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군요. 보기만 하여도 울렁, 생각만 하여도 울렁. 수줍은 19살 그만하랍니다. 우트는 첫사랑은 몰라주세요. 알겠습니다. 남태호 형이 거기까지 듣고요. 세상에 그 누구도 예. 자, 지금 기상청에서 발표한 국외재난 정보가 들어왔네요. 아, 예. 오늘 오후 7시 17분 24초에 에콰도르 팔로라 동남쪽 132km 지역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에 영향은 없다고 하네요.
이 자료는 미지질 조사소 분석 결과입니다. 오늘 오후 7시 34분 기상청에서 발표한 국외 지진정보 전해드렸습니다. 7.7이면 상당한 규모인데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자, 이미자 씨 이번 신곡 발표에서 60년 가수 생활 중 가장 힘들었을 때를 언급하게 됐다고 하는데 언제였다고 합니까? 네, 이번에 예전에 그 금지된 곡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미자 씨의 노래도 세 곡이나 갑자기 금지곡으로 선정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그 곡이 사라졌을 때 그때 목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는 것 같은 표정을 좀 지었는데 그래도 팬들이 계속 그 금지된 것과 상관없이 계속 불러줬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금지됐을 때 외색풍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네, 외색품도 있고 또 경제 발전에 저해된다는 또 이유도 있었고요. 경제 발전 저희는 왜죠? 그 이유를 읽어봐도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래서 선마을 선생님 또 기러기 아빠 또 동백 아가씨 이 세 곡이 금지가 됐는데요. 아마 제목에 있어서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직업이 그 따지면 아빠, 선생님, 아가씨인데 이게 다 이렇게 또 금지를 시키고 말이죠. 이 코에 걸면 코골이 당시에 금지를 시켰던 곡이 그런 거였는데 이 권력자들은 쉽게 이렇게 금지곡 지정하면 그만이지만 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생계가 달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동백 아가씨가 또 최초의 거의 100만 장 앨범이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대단한 영광스러운 작품이었는데 갑자기 뭐 외색으로 그랬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뭐 예를 들면 키다리 아저씨 같은 경우에 집권자가 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또 뭐 예를 들면 뭐 거짓말이야 이런 노래 같으면 불신풍조를 조장한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근거를 찾기가 애매한 그렇죠. 굉장히 주관적인 이유로 금지곡이 많아서 대중문화나 대중가요에 좀 암흑기가 70년대에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금지곡이 블랙리스트의 효시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뭐 어떤 면에서 봐도 뭐 제 선배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저 말을 남태호 씨가 왜 하냐면요. 블랙리스트에 3번 오른 사람입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남태호 씨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아는 줄 알았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기념 앨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CD가 총 3장인데요. 그 주제가 감사, 또 공감, 순수 이렇게 나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CD에는 신곡 한 곡과 또 지금까지 이미자 씨가 사랑받았던 많은 곡들을 수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CD에는 1928년에 발표된 황성이 애터 그리고 또 해방 이후에 혼란기였던 1948년에 나온 잘 있거라 단발령 등 뭐 트로트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20곡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자 씨가 우리 가요의 뿌리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세 번째 CD에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곡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공연 계획도 있다고요? 네, 이미자 씨도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전국 투어를 계속 이어갑니다. 예. 영화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3.1절을 기념해서 시대극들이 많이 개봉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주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은 자전차왕 엄복동 이야기를 해보죠. 역시 시대극입니다. 예,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 엄복동의 실제 이야기를 아마 꾸민 것 같은데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김유성 감독의 작품이고요. 27일 2월에 개봉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정지훈 씨, 강소라 씨, 이범수 씨, 민효린 씨 등이 출연하는 영화고요. 조선의 민족 의식을 좀 고취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자전차 왕 엄복동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엄복동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오늘 못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보아라 안창남이 비행기 내려다보아라 엄복동이 자전거 간다. 요런 노래가 민족의식을 굉장히 고취시켰습니다. 예. 안창남 비행기 엄복동의 자전거. 그렇죠. 위에는 안창남 밑에는 엄복동. 안창호 선생하고도 관계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전차라고 불렀는데 경주를 할 당시에 서울 경상 인구가 30만이었는데 10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그 대중적 인기가 있었고 이게 결국은 항일과도 일정한 연관이 되는 민족을 결집시켰던 효과가 있었죠. 스포츠가 가진 일반적인 효과가 더더욱 식민지였기 때문에 강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대로 뭐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요. 예. 여기저기 극적인 요소를 끼워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자전차 엄복동이 엄복동이라는 인물을 너무 미화했다 이런 논란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복동이라는 인물을 이제 웬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요. 실제로 자전차 왕으로 불렸지만 이후에는 자전차 도왕이라고 할 정도로 예. 자전차에 대한 무슨 편집증이 있었는지 절도 혐의로 여러 번 체포가 됐습니다. 예. 1926년도에도 그렇게 돼서 동아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자전거 10대를 훔쳐 작물로 판매하려다. 그러니까 죄질이 좀 좋지 않은 것이죠. 예. 그리고 또 50년 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사실은 그 당시 자전거를 열심히 자전차를 타면서 민족의식 고취하는데 기여했고 이 부분은 맞습니다만 이후에 이 삶의 여정이 과연 본받을 게 있나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아마 제작진에서 그 나중에 이렇게 자전거를 훔쳐서 작물로 판매하고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알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작자이자 또 배우로 출연한 이범수 씨는 그 자전거를 열심히 잘 타면서 민중에게 희망을 준 그 부분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다큐멘터리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개봉 직전에 조금 힘이 빠지는 거죠. 이게 이제 고증에 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픽션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고증에 조금 약했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정준 씨가 사실 그 당시 조선 민중으로 보자면 체격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삶 배치가 좀 잘 안 되는 면도 있거든요. 키도 상당히 크고 좀 현대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만듦새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오긴 하던데. 네. 영화가 지금 미리 시사를 냈습니다만 아직 CG도 완성이 됐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 흥행에는 조금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들은 근데 B 씨 연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자, 텐아시아에서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에 출연한 고화성 씨를 만났다고요? 네, 고화성 씨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 그 포스터를 보시면 실제 유관순 열사와 고화성 씨가 얼굴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연기를 하면서 많이 닮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어쨌든 두 영화 시대극을 똑같이 했는데 두 영화 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네요. 근데 이제 어차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은복동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소위 말해서 이제 최근에 왔던 100억대 영화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400만이 돼야 되고요. 한거 유관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예산 영화이기 때문에 그 스코어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드라마 황후의 품격이 이제 종영을 했다고 하는데 시청률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수목국 1위로 종영했으니까. 네, 최고 시청률 17.9%를 찍으면서 동시간대 1위를 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예, SBS 수목 드라마 황후의 품격. 그런데 막장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순옥 작가 하면 그 왔다 장보리 또 아내의 유혹으로 그 막장이라는 말을 막장 드라마라는 말을 널리 유행시킨 작가이기도 한데 이번에도 사실 첫 회부터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부터 또 좀 논란을 일으킬 만한 장면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그 막장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게 막장이었는지? 뭐 엄마가 CCTV를 달고 아들에게 집착하는 태후의 모습 그리고 또 뺑소니로 사람을 죽인 왕의 모습 그리고 또 황후를 죽이고 그 자리를 노리는 궁인들의 모습까지 이렇게 좀 뭘 자꾸 죽이네요. 네, 계속 그래서 마지막 회에서도 또 주인공이 죽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많이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이 궁금해서 보긴 하는데 이제 욕을 하면서 본다 이런 드라마죠. 네. 그 원래 막장 드라마가 욕하면서 본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김순옥 작가 또 한 번 그 막장 드라마 타이틀을 쓴 것 같은데 그 남태호 씨는 막장 드라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잖아요. 욕하면서 본다는 건 굉장히 이해가 쉽고, 스토리 전개도 쉽고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창작가라는 입장에서 작가들이 대중의 그 이해에 너무 타협한 게 아니냐. 일정한 실험과 새로운 진취적인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 이제 상업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제작비나 수익이나 이런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대중의 의식에서 한 발 나가지 못하고 굉장히 그 답보적인 형태로 타협한 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김순옥 작가도 많습니다만은 좀 불명예할 수도 있겠는데 문영남 작가라든지 임성한 작가라든가 이분들을 3대 막장 드라마 작가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불명예스럽죠. 예. 저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드라마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느끼고 이거 어쨌든 이 막장이 신드롬이 된다는 거 조금 우리 대중문화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막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광부들의 애환이 담긴 그런 좋은, 단어. 뭐 나쁜 뜻은 아닌데, 예. 그런 단어인데 요즘은 뭐 탄광들도 다 사라지고 해서 이럴 때만 쓰이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깝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막장이라 그러면은 뭐 탄광을 생각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네요. 사실 슬픈 건데 그죠? 그렇죠. 갈 네. 곳이 없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거기서 막혀 있는 거잖아요. 예. 오늘 저기 또 분쟁이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아까 뭐였죠?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네. 듣겠습니다. 네.